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드디어 터졌다. 입주 불가 매물 땡처리 충격. 둔촌주공 12,000세대 중에 90%가 넘는 11,000세대가 입주보다는 매매나 전세, 월세를 내놓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갭 투자도 안 되고 자본금이 적어서 실거주도 어렵고 분양권 전매도 되지 않은 외통수에 빠진 분들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매매와 전세가 하락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강동구만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당장 5억이 낮은 가격으로 보류지 매물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인가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둔촌주공 드디어 터졌다. 마침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이제 이상한 매물들이 쌓이고 있죠? 입주 불가, 이 매물들이 땡처리. 이 땡처리는 원래 분양에서 쓰는 말인데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든 뭐든 그냥 경매로 던지든 부도를 내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충격! 보시면 갭투자 불가, 대출 불가, 매매 불가, 자본금 부족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대출은 승낙을 해줬죠. 둔촌주공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자, 둔촌주공 입주불가 매물 땡처리. 여기 보면 둔촌주공 대출 압파의 우려, 입주자들을 지금 발만 동동거리는데 둔촌주공 폭락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0세대 입주 진행인데 11,056세대. 와, 이게 매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중복 매물도 있습니다. 자, 매매는 912, 전세가 6,701, 월세가 3,423인데 실거주 하겠다는 매물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입주 불가 상태에 빠진 매물들이 상당하고 매물 폭탄, 또 전세 매매가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둔촌주공 입주 불가. 자, 먼저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갭 투자가 사실상 힘들어요. 둔촌주공 잔금 대출 불가 또는 잔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돈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못하죠. 자, 둔촌주공 자금 부족, 분양권 아예 금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입주 불가. 이 입주 불가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갭 투자, 실거주 또는 분양권 매매가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강동구만 지금 하락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둔촌주공 때문에.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강동구만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전세는 마이너스가 아주 대폭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서울 25개 구 중 24개 구는 상승인데 강동구만 매매가가 마이너스. 서울 강동구 전세가는요 마이너스 0.0으로 3주째 하락을 확대하고 있어요. 역시 매머드 대단지 둔촌주공의 영향이죠. 경기 침체, 정치 혼란, 둔촌주공의 문제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폭락 위험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이제 보류지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별표를 치고. 이게 폭락 가격으로 공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몰랐어? 둔촌주공 시세보다 4억 싸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류지가 뭐냐면 분양가 고공행진 이 상태에서 보류지 가치가 급부상한 거예요.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니까 보류지 가치마저도 올라가는 거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있죠. 그 소송 대비해서 어떤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물량의 대충 1% 남짓 남겨둔 물량을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재개발 재건축 소송 대비 1% 남짓 남겨둔 물량, 이걸 싸게 푸는 거죠. 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매각이 늦어지면 조합 부담 그게 커지기 때문에 항상 낮은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매매가보다. 이게 지금 거의 뭐 4억 5억 이렇게 싸게 나왔다 이거죠. 주의할 점, 경쟁 입찰 방식이라서 낙찰 가격이 문제죠. 보통은 4, 5억 버는데 이걸 높게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잔금 납부 3개월 잘못했다가는 너무 짧잖아요. 3개월이니까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요. 장점,
저렴하다. 조건도 좋아요. 주로 입주권 물량이 많으니까. 통장도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어요. 둔촌주공 이 보류지 10개 가구가 매각 공고됐습니다. 매물일 자체가 한 5억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분양가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거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현재 시세보다는 현가격이 낮으니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집값 하락 흐름이 꺾이면 이게 폭락 매물이 둔촌주공은 쏟아질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지금 위태위태한 아파트가 여기 둔촌주공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최근 보류지. 그러면 여기 둔촌주공 말고 보류지가 또 어디 있냐? 은평구 응암 재건축 2가구 84형 8억대. 오, 되게 싸죠. 보통 강북 외곽 지역도 새 아파트는 12억대 정도 해요. 84형이. 비싼 건 15억대, 16억대 하고, 외곽도 그래요. 자, 미아동, 미아 3구역 6가구 84형이 10억. 싸죠? 거의 4억 정도 싼 것 같아요. 84형 아파트가 한 15억 기준으로 이 보류지는 10억에서 12억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류지만 잘 노려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중요한 건 이제 둔촌주공과 관련된데 이 형평성이 파괴됐다는 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둔촌주공만 지금 대출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둔촌주공에게 지나치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둔촌주공 구하기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라이언 둔촌주공 대출 구하기죠. 둔촌주공 입주에 맞춰서 주담대를 허용했다. 아, 이거 정말 얍싸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지 잔금대출 금지, 대폭 축소해놓고 얘부터 살려. 5대 은행 모두 잔금대출 해줘요. 둔촌주공 살리기에 뛰어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조건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둔촌주공 맞춰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그래서 청약 포기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불만이 가득하죠. 둔촌주공의 특혜, 타단지라면 이게 불가능해요. 특정 단지 하나 때문에, 물론 대단지긴 하지만 이걸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2금융권 총동원했어요. 전매 제한 8년에서 1년 허용, 거주 3년 유예.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적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아직 갈 길 멉니다. 전세대출을 막히면서 매매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는 중이잖아요. 자금이 없을 경우는요, 파산, 경매 불가피해요. 3년 지나면요, 의무실거주 또 해야 돼요. 이거 안 없어질 거예요. 의무실거주라는 건 경제 위기나 터져갖고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런 거 없어야겠죠. 그 이외에는 둔촌주공 입주 포기 매물. 입주 포기할래요? 정말 분통이죠. 먼저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래. 자본금이 거의 없어. 계약금만으로 당첨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 저 허용해 준다고 하니까 분양권 매매를. 근데 당첨되어 버렸어요. 갭 투자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 전세값이 받쳐줄 거니까. 근데 실거주 자금 부족입니다. 입주 시 파산, 지금 LH의 매각, 경매, 지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는 것은 한 달에서 6달 사이에 이루어질 거예요. 갭 투자 해도 자금금이 이제 부족해요.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당첨된 경우도 있어갖고. 갭 투자해도 자금 부족. 없는 돈. 갭 투자 전세대출도 안 되고, 뭐 빌려서 갭 투자해도 거주 비용을 감당할까요? 이자를? 물론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빌릴 수만 있으면 빌려야죠. 포기를 왜 합니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소요. 돈이 없어서 3년 갭 투자, 거주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또 실거주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돈 낭비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실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돈 없고 한다면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이거 실거주 3년 해야 하니까.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나겠죠. 폭락장이나 또는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완전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 입주 포기, 갈아타기. 둔촌주공을 갖고 있는 입주권자들도요, 둔촌주공이 정말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끌고 온 사람들은 입주권이 많이 올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냐? 맞아요. 둔촌주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중간 정도는 돼요.
그 가격대만큼 가치는 할 것 같아요. 둔촌주공이.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비슷한 금액대에서도. 아니면 조금만 더 주면 더 입지가 좋고 더 많이 뛸 수 있는 것들. 자, 마용성광 강남 3구 상급지로 갈아타기. 그 다음에 한강변 미래호재 큰 곳으로 갈아타기.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둔촌주공 자금 부족일 경우 그럼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맞냐? 아예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둔촌주공에 들여온 파산 그림자. 자, 미상환하면 경매. 이걸로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먼저 파산 시점을 해야겠죠. 돈 없는데 팔 수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연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갭 투자했다가 파산할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지.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파산 신청, 경매형밖에 안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 다음에 LH나 서울시 이거 받아준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금. 자, 약 1500채 돈 없어가지고 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최대 1500. 적게는 몇십 채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빌려가지고. 돈 없어서 LH에 매각 사줄까요? 서울시에서도 사줄까요? 자, 3년 후에 이자만 늘고 거주 못해서 결국 또 포기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가 불가하고. 차인 매매, 이제 돈 빌려서 매매한다 이 말이에요. 돈 빌려서 본인이 들어간다. 돈 없어서 돈 빌려가지고 고액이자 내리고 거주하는 거죠. 친인척, 친구, 지인 가리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들어가세요. 왜? 일단 분양가에서 많이 올랐다면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뭘 겁냅니까? 처음 빌려서 거주 비과세 매도비 빚갚기.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그 큰 금액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둔촌주공 매입 방법. 계약 날리겠네.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여러분들이 그럼 둔촌주공을 매입할 때 어떻게 매입하느냐? 먼저 조합원 매물을 잡는 방법이 있죠. 조합원 매매 30평 입주권. 대충 헬리오시티 또는 주변에 장미 1, 2차, 올림픽 선수촌 얘들하고 좀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둔촌주공 매물이 확 빠졌어요. 가격이. 그 다음 분양줍줍 의무실거주로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인데 주로 11월 2월 입주 시 이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때 줍줍을 할 것 같아. 34평 프리미엄 많이 뛰었는데 결국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을 하니 로또 아닙니까? 제3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 이거는 물론 국회에도 오케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둔촌주공 시세가 폭락한 걸 볼까요? 보시면 24억 5천까지 찍었던 게 12층인데 18억으로 확 떨어졌네요. 얼마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자, 38평 27억 찍었던 게 20억으로 완전 몰라겠네요. 지금 하락폭이요 너무 가팔라요. 둔촌주공이 강동구 집값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서울 외곽도 지금 플러스인데. 자, 둔촌주공 입주자들 입주폭이 늘어난다.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니까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 파산이죠. 두 번째, 전세가가 급락. 투자금에 부담돼서 입주 포기. 돈이 안 되니까. 갭 투자 금지, 무주택 전세대출도 중단. 집단대출 금지, 특정 지역 허락. 이제는 이거 집단대출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도 한계가 있는 거야. 본인이 너무 가진 게 적어서. 조합 시공사는 계속 갈등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비 인상 계속 이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입주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합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준공 승인 12명 이미 승인 났죠. 하지만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왜? 조건을 갖췄느냐를 또 따질 거예요. 둔촌주공을 때려치우겠다.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속타는 이유. 입주 대란 펼쳐지고 있지. 매매는 신통치 않지. 자금은 부족하지. 11월부터 입주 시작 1만 2천 가구. 자, 입주권 8천여 세대 농협 집단대출 경고받은 적도 있고 매매 급락. 매매가가 전세가가 30평대가 지금 막 9억 10억까지 갔던 게 급추락하고 있죠. 자금 부족.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입주권자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입주권자들이 나 원래 이 새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미 비과세 조건도 갖췄겠다. A 단지로 옮겨야겠다. 이럴 바에는 더 좋은데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값 한국 정치 경제 해결 여부에 달렸어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집값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런 계엄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등 어떤 대기업도 문제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여기 보세요. 미국 OECD는 어때요? 24년 지금 1월 기준인데 신고가 찍고 가고 있죠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OECD 미국하고 2000년부터 똑같아요. 서울하고 집값 흐름이 똑같은데 이번만 22년에 폭락했을 때만 독일 따라서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올라갔고, 물론 강남이나 서울로 따지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미국만큼 뛴 건 아니지만 상승. 근데 왜 이렇게 못 간 것처럼 더 느껴지냐면 바로 지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가도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꼴찌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모든 나라가 지금 플러스고 신고가 찍고 있어요. 주가가. 자, 이 상황은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 문제로 일어난 거라서 경제 위기만 터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실래요? 자, 두 가지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의 불안한 전국. 두 번째, 한국 경제 침체 조짐을 극복해야 돼요. 특히 대기업, 삼성전자 이런 데가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을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해외 부동산이 신고가 찍고 해외 주식이 신고가 찍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내년이 아니고 당장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아주 경제 침체가 심각하거나 경기 위기가 터져버리면 이건 난리가 나죠. 하락 지속이죠. 확률적으로 누가 높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상급지는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 동조할 가능성이 커요. 왜? 다른 나라하고 같이 연동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한다는 조건인데 극복 확률이 높아요. 단 설령 극복을 했어도 지방이라든가 외곽 지역이라든가 하급지, 중하급지는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둔천주공 정말 여기 으시시한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둔천주공은 입주가 시작된 지금부터가 문제이며 매수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입주를 포기한 매물을 어떻게 하면 싸게 잡을까요? 감사합니다.